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27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한 2022년 ETF 그리고 ETN 시장 결산 및 주요 특징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2022년 ETF 시장 동향만 우선 알아보고요. 내일은 ETN 시장 관련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ETF 시장 동향에 대해서 보시면요. 시장 규모입니다. 2002년이죠. 시장 개설 이후 20년간 벌써 20년이 흘렀네요. 지속적인 신상품 공급과 자금 유입을 바탕으로요. ETF 시장 순자산 총액은 82조 원을 상회하는 등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말 현재 글로벌 ETF 시장의 순자산 규모가요. 전년 대비 7.7% 감소한 반면 국내 ETF 시장은 6.9% 성장했다고 하네요. 아래는 그래프니까요. 점점 증가하고 있죠. 우상향하고 있죠. 해당 표도 2022년부터 2022년 12월 23일까지 있으니까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자산 총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2022년 12월 23일 순자산 총액은요. 79조 원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전년 말 74조 원이었죠. 대비 6.9% 증가했다고 합니다. 순자산 총액 1위 종목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보니까 코덱스 200이라고 합니다. 5.2조 원. ETF 시장 전체의 6.5%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고금리 영향으로 타이거, CD, 금리 투자, KIS 합성 ETF가요. 3.3조 원으로 자산 규모 2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래는 순위별로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덱스 200부터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 2x죠. 해당 이렇게 5종목에 대해서 비중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순자산 총액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장 종목 수에 대해서 보면요. 전체 상장 종목 수는 666종목. 전년 말 533종목 대비 무려 133종목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장 종목 수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2022년 초 ETF 상장 팀 신설 및 신규 상장 심사 인력 확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해진 것이 신규 상장 종목 수 증가를 견인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적으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존속기한이 있는 채권형 그리고 신혼합형 ETF가 최초로 상장되었죠. 그래서 상품의 다양성과 기간, 연금 투자자들의 수요를 충족시켰습니다. 그리고 월분배도 있었고요. 자산 배분형 PDF라고 하죠. 그리고 장기적, 안정적 투자 수요에 맞는 상품도 출시하면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합한 상품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아래는 ETF 시장 상장 종목 수니까요. 구분, 종목수, 신규 상장, 상장 폐지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2년 올해는 종목수가 666종목, 신규 상장 139종목, 상장 폐지도 있었습니다. 6종목이 상장 폐지가 됐네요. 자금 유입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2022년 설정 환매를 통해 연간 누적 자금 유입 1위 종목은요. 타이거 CD 금리 투자 KIS 합성 3.1조 원이라고 합니다. 기준금리 상승했죠. 이 상승으로 인해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수요가 증가하면서요. 자금 유입은 주로 금리 ETF에 집중됐다고 하네요. 자금 유입 상위 종목 현황이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위는 타이거 CD 금리 투자 KIS 합성이고 무려 3조 619억 원. 아니 억 원이니까요. 엄청나네요. 기초지수명은 KIS CD 인덱스고요. 그리고 2위, 3위, 4위, 5위 있으니까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에 대해서 볼게요. 2022년 주식시장 전반에 거래 부진 영향으로 ETF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2.8조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년에는 2.9조 원이었죠. 2.9조 원 대비 4.7%가 감소한 것이고요. ETF 시장 일평균 거래대금 비중은 코스피 시장 거래대금의 30.9%로 전년은 이제 19.1%였죠. 대비 무려 11.8%포인트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래는 ETF 시장 일평균 거래 대금이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 거래 대금, 코스피 거래 대금 이렇게 비교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도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거래 대금 순위 2022년 1월부터 11월 글로벌 ETF 시장 일평균 거래 대금 순위에서 3위를 기록했다는 부분. 아래는 이제 글로벌 ETF 시장 일평균 거래대금 순위 현황이니까요. 보시면 국가 거래대금으로 있습니다. 2022년 11월이죠. 1위는 역시 미국입니다. 그리고 2위는 중국, 3위가 한국이네요. 4위는 캐나다, 5위는 일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자별 거래 동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대비 개인 기관의 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외국인의 거래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고 하네요. 아래는 투자자별 일평균 거래대금의 비중입니다. 2021년, 2022년에 대해서 거래대금, 그리고 비중, 그리고 증감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요. 해당 자료 참고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률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외 주식시장이 연초 대비 하락을 했죠. 국내외 다 하락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2022년 ETF 그래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7.02%. 상승 종목이 79종목인데요. 보다 하락 종목이 무려 448종목. 엄청나게 많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이 안 좋다는 걸 이렇게 반영하고 있고요. 국내 주식형 ETF 평균 수익률을 보면 마이너스 20.69%,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22.3%. 그러니까 성과를 상회한 거죠. ETF 시장 연간 수익률 현황은 아래와 같으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ETF 시장 상승, 하락, 평균 수익률 맞죠? 마이너스 17.02%, 코스피 지수 수익률, 국내 주식형 ETF 수익률, 초과 수익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22년 누적 수익률 기준 상위 1위는 코덱스 미국 S&P 에너지 합성으로 62.66%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기준금리 상승과 지수 하락의 영향으로 누적 수익률 상위 12 종목의 대부분은 채권, 그리고 국내외 대표 지수의 인버스, 레버리지, ETF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아래는 연간 수익률 상위 종목 현황이니까요. 5위까지 있죠.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위는 코덱스 미국 S&P 에너지 합성이죠. 기초지수명 S&P 셀렉 섹터 에너지 인덱스고요. 수익률이 무려 62.66%. 엄청난 수익률을 거뒀네요. 그리고 타이거 200 선물 인버스 2배. 레버리지죠. 코세프 200 선물 2배. 다 인버스입니다. 왜냐면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인버스가 이렇게 엄청난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던 거죠. 상품 유형별 규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가 전체 시장 순자산 총액의 38.4%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국내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전체 일평균 거래대금의 50.8%로 가장 거래가 활발했고요. 국내 주식형 순자산 총액은 6.1조 원 감소한 반면 국내 액티브 및 기타 금리죠. ETF의 순자산 총액은 각각 6.7조, 3.1조 원 증가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요. 해외 주식형 액티브 ETF의 순자산 총액은 각각 0.8조 원, 0.6조 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ETF의 자산 규모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고요.
아래는 상품 유형별 순자산 총액 및 일평균 거래 대금에 대해서 도표로 나온 건데요. 여기 보시면 국내, 해외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장 종목 수와 순자산 총액, 그리고 일평균 거래 대금 있으니까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면 자산 규모가 증가했죠. 2022년 통합, 금리, 채권 등 다양한 상품 유형의 ETF에 자금 유입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ETF의 순자산 총액 무려 80조 원 시대를 개막했고요. 그리고 국내외 시장 대표 ETF에 자금 유입이 확대된 반면 국내 업종 섹터의 자금 유입은 전년 대비 각각 4조 원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금리, 통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자산에 저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는 ETF에 신규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됐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는 주요 상품 유형별 자금 유입액 현황입니다. 국내형, 해외형 있으니까요. 시장 대표라든가 국내형은요, 업종 섹터, 채권, 통화, 기타가 있고, 해외형은 시장 대표, 업종 섹터, 원자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신상품이 도입됐다고 하네요. ETF에 존속기한을 설정을 허용하고요. 신혼합형 ETF의 기초지수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서 다양한 투자자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을 공급했다고 하고요. 존속기한 ETF 보시면 분산 투자, 그리고 실시간 거래의 장점과 함께 채권 만기 보유와 유사한 수익 구조 제공이 가능한 존속기한형 ETF를 2022년 11월 지난달이었죠. 도입했죠. 10종목. 그리고 공모펀드 대비 저렴한 보수, 만기 수익률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 안정적 자금이 필요한 기관 투자자의 투자가 증가했다는 사실이고요. 신혼합형 ETF도 나왔습니다. 단일 또는 소수 종목이죠. 소수 종목에 집중하는 ETF가 2022년 11월, 이것도 11월에 지난달에 나왔죠. 상장되어 주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과 안정적인 인컴을 원하는 투자 수요를 충족했습니다. 7종목이죠. 그리고 주식 비중이 40% 이내인 채권 혼합형 상품으로 퇴진연금 계좌를 통해 100% 투자 가능하여 특정 주식 집중 투자를 희망하는 연금 투자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시켰죠. 그리고 TDF ETF도 나왔습니다. TDF는 뭐냐면 목표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생애 주기에 따라서요.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산 배분형 펀드를 TDF라고 하죠. 이 부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TDF와 저비용, 황금성, 투명성 세 가지 의 강점이 있는 ETF를 결합한 연금 투자 상품인 TDF ETF가 상장되었죠. 그래서 자산 배분형 상품 라인업 강화를 했습니다. 13종목. 그리고 한중 ETF가 나왔습니다. KRX CSI 공동개발 지수 2종, 반도체, 전기차. 추종하는 ETF가 양국 증시에 동시 상장해서 한중 우량 기업에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됐고요. 특히 이번 한중 자본시장 협력 사업을 통해 중국 증시의 한국물 ETF가 최초 상장하게 되어 중국 자본의 한국 투자 유입 확대를 기대한다고 하네요. 아래 코덱스 한중 반도체 합성, 그리고 타이거 한중 반도체 합성, 그리고 코덱스 한중 전기차 합성, 그리고 타이거 한중 전기차 합성 이렇게 있으니까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2022년 상품 유형별 신규 상장 종목 현황이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 채권, 주식에는 시장 대표, 업종 섹터, 전략 규모, 그리고 채권은 국공채, 회사채, 혼합, 주식 플러스 채권은 혼합형이죠. 그리고 TDF, 리츠, 금리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신규 상장 종목 현황도 주의 깊게 한번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분배 상품이 확대됐죠. 경기 침체 우려 속에 투자 선호가 이자, 배당 등 안정적 수입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월분배 상품 상장 및 기존 상품의 월분배 전환이 있었죠. 기존에는 이제 분배금 지급 기준일이 1월, 4월, 7월, 10월 예시에
예시죠. 이렇게 있었는데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이었죠. 이게 변경돼서 매월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로 매월 월분배, 그러니까 상품이 상장된 거죠. 커버드 콜, 그리고 고배당 기업, 존속기한 채권형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현금 수익을 기반으로 설계된 월분배 ETF 신규 상장 9종목이 활발하게 진행됐고요. 기상장된 리츠, 해외지수, 커버드 콜 등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상장 ETF도요. 매월 분배금 지급으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12종목이 있었고요. 월분배 ETF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연번이고요. 상장일입니다. 종목명 소울 미국 S&P 500부터 해서 기초지수는 S&P 500이죠. 시장 대표를 추종하는 거고요. 순자산 총액, 거래대금. 순자산 총액은 369억 원. 그리고 거래대금은 약 9억 원 정도 되네요. 뿐만 아니라 뭐 타이거 미국 다우존스 30도 있고요. 뭐 눈에 띄는 게 많이 있죠. 그리고 타이거 미국 S&P 500 배당 기족, 그리고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리치 부동산 인프라도 있고요. 우리 200도 얼마 전에 상장했죠. 코스피 200.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간단하게 오늘 영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 규모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했죠. 신상품 공급이 있었고요. 월배당 포함해서요. 여러 가지 TDF, ETF라든지 뭐 혼합형도 있고요. 신혼합형 등등의 이제 신상품 공급을 했고, 그런 자금 유입 바탕으로 ETF 순자산 총액은 82조 원을 상회해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한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로 오늘 제가 할 말이 모두 설명될 것 같습니다. ETF 순자산 총액이 엄청나게 우상향하고 증가를 했고, 종목 수도 666종목이나 이렇게 상장되게 됐죠. 이렇게 ETF 시장은 성장하고 있다고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앞으로도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023년에도 여러 가지 좋은 상품들이 상장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상장되면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요. 해당 ETF들 열심히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믿고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도 더 좋은 콘텐츠, 그러니까 내일은 ETN에 대한 그런 시장 상황을 같이 알아보시죠.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보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